배경음악이 서서히 깔리며 전화기 벨소리가 울립니다. 김은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응답합니다. 엄마, 저요.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 수 없을지 몰라요. 회사에서 일이 갑자기 생겨서. 미안해요, 엄마. 김은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응답하십니다. 아, 그래. 괜찮아. 너도 바쁜데 어쩔 수 없지 뭐. 애들 보고 싶었는데. 아들이 다급하게 변명합니다.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김은자 할머니는 약간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너도 몸 챙기고 잘 지내라. 통화가 끊어지고 김은자 할머니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방 안에 정막이 흐르고 할머니의 쓸쓸한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시는 김은자 할머니는 올해 82세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후 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바쁜 일상에 쫓겨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할머니는 자주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자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김은자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로움을 증폭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도 편안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노후에도 외로움 없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내면의 평화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의견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안정을 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내면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원도 평창에 거주하시는 김인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김인규 할아버지는 올해 78세로 아내와 사별한 지 몇 년이 되셨고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 있어 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규 할아버지께서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자신에게 작은 목표를 세우며 하루를 보내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외부의 사회적 관계나 인정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김인규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가 살아보니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더군요.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참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나면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더군요. 인규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고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노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특징은 취미와 관심사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개인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취미나 관심사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시골 마을에 거주하시는 김점례 할머니는 올해 83세로 오랜 시간 정원을 가꾸는 것을 취미로 삼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식물들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할머니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십니다. 김점례 할머니의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꽃과 나무들이 저희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더군요.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서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그 변화를 지켜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떠는 것도 좋겠지만 저에게는 이 조용한 정원에서 식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그리고 매일 새로이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서 저도 새로움을 느낍니다. 점례 할머니께서는 이 작은 정원에서 큰 행복을 찾고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만의 흥미와 관심사를 통해 일상의 작은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스스로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과거의 후회나 아쉬움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김춘자 할머니는 올해 85세로 과거 대기업에서 임원직까지 역임하셨지만 은퇴 후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적적함을 느끼셨지만 점차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성공을 이뤘다고 자부했지만 은퇴 후에는 오히려 그때의 성취가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걸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책을 읽으며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 순간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춘자 할머니의 말씀처럼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소박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소한 기쁨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경북 안동의 조용한 농촌 마을에 거주하시는 양신주 할아버지는 올해 85세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할아버지께는 화려한 삶이나 많은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면서도 매일 자신이 좋아하는 소박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양신주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죠. 간단한 식사를 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제겐 큰 위안이 됩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신주 할아버지의 소박한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거창한 꿈이나 욕심보다는 작은 일상에서의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은 사회적 연결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필수적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윤세돌 할아버지는 올해 77세로 사람들과의 물리적인 만남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소통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누십니다. 윤세돌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꼭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저는 온라인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며 제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묻곤 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충분히 의미 있고 그들과의 교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노후에도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고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내면의 평화, 취미와 관심사, 긍정적인 삶의 태도, 소박함과 감사함,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5가지 특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누구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넘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욱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5가지를 알고 실천한다면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렀을 때 혼자서도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